일단 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지적 장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초이 양치질 했어 오늘? 응. 언제? 아니. 이해봐. 나 졸려. 양치질 하라고. 양치하고 자. 오늘 여기서 잘 거야? 오늘은 여기서 잘 거야? 아 더워. 야 밖에 나가 누가 소리 들려 지금. 밤 몇 시인데 지금 10시 나왔는데 양치하라니까. 나 지금 졸려서 양치. 아니야 양치하고서 자요. 얼른. 진짜 너 그러면 입속에 세균이 난리 나서 안 돼. 충치가 너무 많은데 아이고. 얘가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일반 치과는 못 가고 얼마 전에 저기 대학교 병원 치과에서 전신 마취해서 마취해서 했어요? 네, 한 번에 다 그 나이는 그냥 해도 되는데. 아니. 안 그러면 전혀 진료를 저게 안 되면 협조가 안 되면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다고. 네. 그래 맞아. 네. 안 했지만 안 돼. 양치를 지금 며칠 만에 하는 거니 너? 됐어. 또 어금니 너 그거 이빨 치료하는데 너 깨끗하게 닦아야 돼. 하는데. 거기다 엄마가 침 묻히지 말라 그랬지. 아우 시끄러 좀. 왜 또 징징대? 입을 잡아 제대로. 좋아 새벽에 추워. 이렇게 꼭 재워줘야지. 엄마랑 재워줘야 돼요? 예. 13살을? 뭐 하는 거야? 그만 만져라고 좀. 너무 아프다고. 가슴 만지는 엄마 가슴. 가슴 만지는군요. 엄마는 너무 힘들지. 아이고. 잠깐 멈춰봅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요. 일단 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지적 장애인 것 같습니다. 지적 장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냥 굉장히 제가 지금 네. 이게 의학적 진단을 진료실처럼 이 안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 너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 금쪽이는 나이가 좀 이제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라는 걸로는 그 정도로는 도움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적 장애는 자기 생활 연령에 네. 기대되어지는 것보다 더 낮은 네. 인지 기능, 그걸 보이는 아이들을 지적 장애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IQ 검사를 통한 네. 지능만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Q 점수의 타당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IQ 점수 하나만 가지고 도움이라든가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세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는 사회성, 세 번째는 실행 기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능도 감안하지만 기본적인 자기 신체 관리, 옷이나 자기 깨끗하게 위생하는 거, 자기 나이에 맞게 해내야 되는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라고 보면 뭐냐면 얼마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지적 장애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성 영역을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적장애 아이들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성에 왜 어려움이 생기냐 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 단서를 잘 못 알아차려요. 그걸 많이 놓치고 그리고 잘 해석을 못 해내기 때문에 본인은 사람이 좋아서 막 다가가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뭐 보통 말하는 친구 관계를 맺는다고 하죠. 이런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동반된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의 집중력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얘 지금 일상생활에서 아까 뭐 하나 묻으면 묻으면 다 벗어야 되고 이런. 그리고 양치 같은 거는 칫솔이나 치약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싫을 수 있어요. 얘 예민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감정 기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분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가 착해도.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편식도 있고. 다양하게 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의 집중력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적 장애에서 딸려오는 거기서 이제 동반되는 양상들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엄마의 가슴을 만지는 네. 그런 우리 13살 금쪽인데 그런 행동도 어떻게 보면 지적장애의 네. 일부분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불안을 잘 감당해내는 것은 결국 성숙의 과정이라고도 보는데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개념 형성이나 이해력이 좀 떨어지면 감정적으로 불안을 잘 다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부정적 감정을 나이에 맞게끔 잘 표현하고 다뤄내는 것이 미숙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눈 떠서 잘 때까지 불편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아이는 이제 이런 감각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엄마의 가장 부드러운 살을, 가슴살을 만지는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 예.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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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밥 해줄게. 나 이거 연습하는 중이야. 지금 밥 먹고 준비하고 학원 가야 되잖아. 아, 나 그냥 한시에 갈래. 엄마 여기서 12시 50분에 나가야 된다고. 잠깐만, 나 이거 지금 집중 안 되잖아! 계란 후라이 한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밥 먹지 마. 그냥 밥 먹지 마. 이 바보 멍청아! 아이고. 이초에 엄마 나쁜 이다 진짜. 조이야, 내가 뭐가 나쁜데 너한테? 엄마가 나쁜 야, 뭐가 나쁘냐고 얘기를 해봐. 네가 피아노 하고 가고 싶다고 피아니스트 되고 싶다 해서. 아유. 아니 내가 피곤해서. 너 집에서 학습지도 안 하잖아. 방학 숙제도 안 했지? 아니 피곤해서. 아이고. 아유. 피곤하면 핸드폰을 하면 안 되지. 너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빠졌어. 그만해, 진짜. 아니 음악을 좋아하면 또 왜 그럴까? 오늘도 학원 가는데 야 10시부터 실력을 했어. 아니 근데 나랑 있을 때는 모르겠어. 내가 퇴근해서 보는 시간이 좀 더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요새 나는 진짜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야. 내가 초이 때문에 이 병원에 입사를 한 거잖아. 청소년도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케이스도 접하면서 공부도 하고 싶었고 ADHD 같지가 않은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그냥 옛날에는 솔직히 내가 병원에 데려가기도 겁나고 했던 게 얘가 진짜 장애 진단이 나오면 어떡하지? 나는 더구나 그때는 나는 혼자 키웠으니까. 저희가 둘이 이제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 재혼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초에 혼자 돼서 7년 동안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이제 7살 하반기 무렵에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이제 네. 가정을 꾸렸어요. 나는 더구나 그때는 나는 혼자 키웠으니까 내가 혼자 애를 키우면서 얘가 장애 진단 나오면은 나는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내 능력으로? 그것 때문에 되게 겁나서 병원을 좀 늦게 데려간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었고
조금 더 한 번이라도 조금씩 더 안아주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거 좀 못한 거? 왜 울컥하려 그래? 미안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참 따뜻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아씨 오빠 울컥하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 오빠랑 나랑 태희랑 거실에 있으면 초이가 지방에 혼자 있잖아. 그러면 아휴, 신경 쓰이지. 되게 외톨이가 되었다. 짠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제가 요새 계속 막 짜증내고 울고 막 욕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조금 나도 쟤를 조금 피했던 것 같은 거야. 그냥. 저것도 나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왜냐면 같이 접촉을 하면 나한테 또 그런 말을 할 거고. 엄마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쟤만 보면 솔직히 난 어디 나가서도 쟤 얘기만 하면 눈물밖에 안 나. 우리 병원 그 직장에 가서도. 아이고. 뭐 근무하는 부서까지 네. 바꾸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이 부모님이 특히 이 엄마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가 뭔가 어려움이 네. 있다는 건 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엄마가요, 금쪽이하고 말할 때 보면 네. 따발총 같아.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약간 따발총이야. 권총이 아니라 탕이 아니라 따다다다다다 같은 느낌이 이거 들거든요. 뭐? 나 아까 약속했잖아. 뛰면 치워버린다고. 나와. 너 이거 꺼진 거 봐. 여기서 얼마나 뛰었으면. 그러면 금쪽이는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고 그냥 화면. 결국 엄마가 화냈다라는 그것만 기억 남고 자기 마음속에서는 화난 감정만 남겠지. 네.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화났을 때 그런 화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는 전부 욕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눈에 보이냐면요. 엄마가 금쪽이 옆에 선뜻 못 다가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어색해요, 아직. 네. 어색하다기보다는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언제나 거리를 유지하고 한 몇 발자국 뒤에서 계속 말로 지시를 하거나 지적을 하면서 따다다다다다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빠는 아까 옆에 앉으셨죠? 이렇게 가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늘 이렇게 대치 같은 느낌. 저는 대치 상황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관찰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가서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하면 더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아마 엄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딱 유지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그때 지시는 되게 따발총을 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네, 그래서 더 충동성도 높아지고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 기능 수준에 맞게 아이를 잘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자기 앞에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본인이 주변의 소수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이게 금쪽 처방의 아주 큰 틀입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청소년 시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2차 성징이 나오고 생리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개념적으로 넌 이제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딱 붙어서 일일이 보여주면서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